한국에서 김밥 하면 김밥 천국부터 떠오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김밥 천국은 매장별로 맛이 다 다른데 그 이유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매장 수만 600개까지 늘렸던 대한민국 김밥 프랜차이즈 인지도 부동의 1위 김밥 천국의 숨겨진 히스토리와 앞으로 변화할 김밥집의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밥 한 줄은 1,000원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주황색 간판의 김밥 천국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보이는데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이유는요, 여기 김천은 어떤 맛일지 모르니까. 종로김밥이나 김간의 이런 곳은 비슷비슷한 맛이라도 있는데 김밥 천국은 간판 이름만 같을 뿐 본사도 재료도 음식 맛까지 다 다르니까요. 김밥집 위치는 아는데 가게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쓰는 말 있죠. 야, 그냥 거기 김밥 천국이나 가자. 하지만 김밥 천국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밥 가격의 아버지. 요즘은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어가죠. 김밥 천국은 1995년 유인철이라는 분이 1,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그때 야채 김밥 한 줄에 2,000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반값이라 충격적인 가격이었어요. 유인철 씨는 공장에서 가공된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점포에서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의 원가가 500원이었다고 하니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시대 상황도 큰 도움이 됐는데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1,000원짜리 김밥 천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김밥으로 돈을 벌어서 서울로 올라와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2001년이 돼서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한 브랜드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매장을 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의 김밥 한 줄은 1,000원이라는 공식이 생긴 날이 되겠네요. 이 정도면 김밥 공휴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김밥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야채 볶아야지, 햄이랑 단무지 썰어야지, 김에다가 밥 깔아서 야채 올리고 말아야지. 그래서 당시에 김밥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공장에서 받아다가 파는 곳이 많았는데 주문 즉시 만든 고슬고슬한 김밥이라니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을만 했습니다. 그렇게 김밥 천국은 2003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2010년 전국의 매장 수가 무려 600개까지 늘어나기도 했고 한 달에 순수익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매장도 있었고요. 2,600개 매장. 전국의 김밥 천국 매장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조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김밥 천국 상호명을 쓰는 곳이 적어도 2,600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인철 씨가 있던 김밥 천국 본사에서 나오는 정보 공개서를 보면 주식회사 정다문의 김밥 천국은 2023년 기준 285개밖에 안 돼요. 김밥 천국 맛이 다 다른 거 이해가 되시죠? 김밥 천국에서 1999년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김밥과 천국 모두 보통명사니까 독특한 부분이 없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때부터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에 디자인만 살짝 바꾼 브랜드가 난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 하나. 김밥 나라는 출범 당시에 김밥 천국과 사무실 하나를 같이 쓰던 브랜드였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브랜드 날림만이 아니죠. 짝퉁 브랜드가 뭐 얼마나 관리를 하겠어요.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뒤떨어지는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본사는 가맹점이 아닌 곳의 김밥 천국까지 항의와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긴 우리 매장이 아니에요. 매장 이름이 같으니까 고객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김밥 천국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2014년 가맹점 개수는 300개까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3년 더 이상 승산이 없다 판단한 유인철 씨는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김밥 천국은 문자가 아닌 로고로 등록을 했고 알바 천국은 문자 그대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는 것. 알바랑 천국도 특별한 단어가 아닌데 말이죠. 알바 천국이라고 해서 한 방에 등록된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거절당하고 특허 심판원과 특허 법원에서도 안 되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등록된 상표입니다. 끝까지 간다가 이런 건가? 제발 1,000원은 잊어줘. 자영업자에게 쉬운 장사는 없지만 요즘 김밥집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김밥집 개수는 4.6% 감소한 데에 반해 피자, 커피, 편의점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5에서 13%나 늘어났습니다. 김밥집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빵이랑 피자는 단백질이야? 나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닌가 봅니다. 커뮤니티 글과 뉴스 댓글을 보면 비싸서 안 먹는 건데 차라리 식사라는 게 낫다 등 대부분 비싸서라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에 5,000원이 넘고 배부르게 먹으면 40,000원이 넘어서 김밥이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이것도 다 김밥 천국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라는 가격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돼버렸으니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게다가 예전 김밥 가격은 편의점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밥집이 안 되는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할게요. 아참, 그리고 가성비 높은 김밥집도 좀 알려주세요. 가서 사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밥 가격은 점주 입장에서 보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죠. 손은 많이 가는데 재료값 계속 오르지, 인건비 계속 오르지. 그래서 한 줄 말아도 별로 안 남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0원 김밥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품절되는 김밥. 김밥 장사가 하락하는 와중에 품절되는 김밥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김밥입니다. 가성비 김밥의 기준은 보통 편의점 김밥 가격인 3,000원 이하로 정해지는데요. 이 가격이면 김밥집에서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김밥 한 줄에 2,000원 이하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SNS에서 조회수가 막 10만 이상씩 터지고요.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김밥집의 평균 마진율이 15% 정도인데 가성비 김밥을 10% 이하로 하면 미친듯이 김밥 말아서 박리담회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네요. 두 번째는 K냉동 김밥. 미국에서 품절 대란이죠. 냉동 김밥 한 줄에 미국 돈 약 4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5,000원 정도 되는데 미국은 샌드위치나 햄버거만 사 먹어도 2만 원이 넘으니까 한국식 김밥이 가성비 높은 건강한 한 끼가 되는 거죠. 2023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김 수출액 역시 1조 3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실 저도 먹어봤는데 그냥 김밥집에서 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비싸지는 김밥. 혹시 후토마키 들어보셨어요? 마키 스시 하나인데 마키란 말아서 먹는 음식을 의미하며 후토마키는 두툼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후토마키가 일반적인 스시롤보다 훨씬 두껍고 크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오사카 지방에서 많이 먹던 마키로 신선한 회와 새우튀김, 오이, 계란, 야채 등을 두껍게 말아주면 이게 비주얼부터 엄청나거든요. 모두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김밥과 차이점은 크기부터 후토마키가 훨씬 큰데요. 김밥은 한 입에 넣을 수 있지만 후토마키는 한 입에 넣기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조각내서 먹거나 잘라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회덮밥이 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김밥은 재료들의 맛을 얼마나 신선하게 표현하느냐에 중점을 둔다면 후토마키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기 딱 좋은 비주얼이 나옵니다. 이유는 후토마키가 일본에서 김밥처럼 쉽게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축제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한참 한국에 오마카세 열풍이 불었을 때 마지막 순서쯤에 나오는 음식인데 그게 지금은 프리미엄 김밥집으로 변해서 매장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한 줄에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후토마키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 줄만 먹어도 어느 정도 배가 부릅니다. 점심으로 먹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김밥에 토핑을 올려서 프리미엄으로 판매하는 김밥집이 늘어나는데요.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러다 김밥 전국 곧 부활하겠는데? 김밥은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서 모두가 이 가격을 걱정하는 것 같네요. 뉴스에서 김밥집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게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좀 알려주시고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결국은 저가와 고가 두 가지만 살아남습니다. 중간 가격은 살아남기 힘든데요. 김밥도 점차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김밥의 상징적인 브랜드였던 김밥 천국과 그리고 김밥의 트렌드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돈 되는 정보와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하셔서 지나가다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